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왜 가격이 오르거나 뭐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죠?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오르는 시장, 내리는 시장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파는 시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거 상승장에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의 상승장은 시장에서 매물을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팔 사람이 사라져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폭발이 아니라 공급의 병목으로 생긴 구조적인 변화의 가격 상승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서울의 거래량들 보면 얼마나 줄었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의 월 거래량이 약 한 6천에서 7천 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월 거래량을 보면은 한 2천 건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65% 정도 하락을 한 거죠. 거래량만 보면은 이미 침체 국면이라고 판단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가 줄어든 이유가 수요 붕괴가 아니라 공급의 부족이라는 점, 이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 규제가 지금 매수자들의 심리를 바꿨고 또 매수자들의 행동을 바꿨죠. 최근 매수자들의 변화를 보면 DSR로 규제가 강화가 됐죠. 또 대출에 대한 한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갭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살 수 있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수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매도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죠. 저금리 시기에 집을 빌렸었던 수요들, 그러니까 대출이 저금리에 맞춰진 고정된 수요, 그리고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그런 시장인 겁니다. 즉 뭐냐면 이 가격 아니면은 팔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은 매도자들의 버티기,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격은 왜 안 떨어질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은 최근 동향을 봐도 그래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간 0.18% 상승을 했죠. 지금 상승 거래의 대부분은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 뭐 이런 지역에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는 없는데 가격이 오르는 구조 간단합니다. 거래가 되는 곳만 거래가 되기 때문인데요. 선호지에서 매수자가 가격을 포기하지 않고 또 매도자는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신고가가 나오는 곳들의 공통점들이 있죠. 요즘 신고가가 나오는 공통점의 입지는 분명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입지가 되는 거죠. 뭐 한강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교통, 직주 근접이 되고 신축이나 재건축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입지, 이런 지역입니다. 결국 수요는 싸지면 산다가 아니라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수요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거래가 없으면 없을수록 이런 지역의 가격은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2021년부터 2023년과 지금 2025년은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보면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은 그때 당시에 폭증한 이후에 조정을 됐고, 현재는 거래 절벽이에요. 또 대출은 비교적 좀 자유로웠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졌죠. 그리고 매도자는 그 시절에는 차익 실현을 하는 시장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버티기를 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하락 트리거는 뭘까요? 금리가 급등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하락의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이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하락은 너무 많이 거래가 돼서 그 뒤에 조정을 겪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거래 자체가 막힌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격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자체가 다른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도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거래가 없는 시장 안에서는 소수의 거래가 가격을 결정을 하고요. 또 체감과 통계에 대한 그 괴리감들이 있죠. 통계를 보면 거래량도 없고 우리 단지에서 아파트 거래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이제 수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체감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죠. 결국 괴리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지와 비선호지의 격차, 소위 말하는 그 양극화 현상들이 발생되는 시장이 지금과 같은 거래가 축소된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위험도 있죠. 그러니까 외곽하고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기회도 있습니다. 선호지는 얼마나 가격에 대해서 하방이 단단하게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은 규제가 있는 시점에서도 가격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지역과 그 단지가 상당히 펀더멘탈이 좋은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위 강남의 규제가 가장 강했고 또 아파트라는 상품에 대한 가격이 높았다라고 보는 것은 이런 규제에도 강남과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지역과 그 상품 자체가 하방이 단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는 하방에 대한 그 경직성이 우리가 현재 체감을 하고 있는 시장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의 시장은 오를 조건이 강해서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안 팔려서 또 팔지 않아서 가격이 견고해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 가격을 과연 포기할 만한 집주인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선택을 하고 발굴을 하고 또 상품들을 잘 찾아서 기회를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투자와 내 집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